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수능 치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몸짱 여것의 맴제입니다. 오늘은 3월 모의고사 고2 29번 어법 문제를 가지고서 다시 문법을 분석을 하고 내용을 들어갑니다. 문법이 조금 많아요. 두 번째 줄에 보면 suggest가 제안하다도 있고 시사하다, 암시하다는 타동사인데 뒤에 대시 접속사고 뒤에 문장 구조는 완전한 구조인데 the flavor of food가 주어고 is taking이 지금 진행형입니다. taking은 현재 분사예요. 뒷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뜻으로서 그래서 진행형으로서 take 자체는 삼형식 타동사입니다. 뒤에 목적어죠. 백시트가. 그래서 완전한 문장 구조가 나와요. 완전한 문장 구조. 자, 대시 접속사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밑에 줄에 1번 동그라미가 똑같아요. 문법이. 서스펙트가 뭐뭇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뜻인데 대시 접속사예요. 참 공교롭죠. 문제 내는 게. 내가 만약 출제하면 난 이렇게 안 냅니다. 절대로. 근데 이걸 의도적으로 쉽게 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답을 주는 의도예요. 이거는. 어쨌든 that 뒤에 most people이 주어져 view A as B, A를 B로 여기다 간주하다 뜻인데 밑에 regardlessly, count, think of, consider 같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as가 지금 전치사인데 of secondary importance가 나와 있죠. 이 사이에는 뭐가 생략됐을까요? being이 빠졌어요. as 다음에 being of secondary importance 이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in social settings in 다음에 목적어가 나와 있는데 사회 사교적 상황. 근데 사교적 상황이 where이란 관계 부사의 선행사가 됩니다. where이 관계 부사고 뒤에 문장은 동사가 수동태죠. 동사가 수동 형태면 완전한 문장 구조로 간주하세요. 그래서 일형식 문장입니다. 조금 복잡하긴 했는데 어쨌든 분석은 지금 다 해드렸어요. 그래서 결론적은 1번이 대시 접속사가 맞다. 뒤에 빠진 부분이 없이 완전한 문장이다. 다음에 쭉 내려가서 7째 줄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2번도 그냥 점수를 주기 위한 보기였어요. flavor이 주어져. assist 동사 s 붙습니다. 맛이라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식이죠. 다음에 once that is accomplished 해서 once는 일단 뭐뭐 하면이란 접속사 기능이고 이때 that은 표시해놨듯이 바로 위에 줄에 있는 배를 채우는 아주 좁은 목적을 가리키는 대명사 대주어입니다. 그리고 동사가 수동태죠. is accomplished. 완전한 문장 구조. 그 다음에 다음 줄에 whatever부터 gathering을 해석하기가 좀 어려웠을 거예요. 자, 이 부분은 해석을 부드럽게 하려면 뒤에서부터 해석하는 게 좀 부드러워요. whatever는 복합관계 형용사로서 social dynamics와 한 덩어리입니다. characterize가 동사고 the gathering이 목적어가 되는 경우예요. 근데 해석을 부드럽게 하려면 모임을 특징 짓는 사회적 역학관계가 무엇이라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배경을 제공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가장 부드럽게 해석하는 거죠.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해석이 좀 깝깝합니다. 이야기가. 그래서 지금 방금 해석한 대로 해석하시면 되고 어쨌든 간에 for라는 전치사에 whatever부터 gathering이 목적어 절이 됩니다. 전체가 목적어 절. 이건 명사절이라고 하죠. 다음 뒤에 thes는 social dynamics를 가리킨다. 사회적 역학관계를 가리킨다 라고 보시면 되고 can be pp 조동사 다음 be 플러스 pp는 수동 형태다. 수동 형태는 문장이 완전하다 라는 걸로. 그리고 이게 3번이 저는 문법이 진짜 괜찮았다. 3번은 문법을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거 좀 설명을 할게요. 일단 문법 설명 먼저 해봅시다. 자, 주어 나왔어요. 동사가 나와요. 콤마 찍죠. 뭐가 나옵니다. 오브 다음에 위치 나오죠. 그 다음 뭐 동사가 나와요. 이렇게 나오고 마침표 찍힙니다. 그러면 이 앞에 절이죠. 주절인데 뒤에도 어차피 동사가 있으니까 절은 절입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이 사이에 접속사, 뭐 예를 들어서 and나 but 이런 걸 쓰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which라는 관계 대명사는 두 개의 기능이 있어요. 얘를 만약에 풀었으면 앞에하고 내용이 긍정이면 and 쓰고 부정이면 but을 쓰는데 대부분 and로 갑니다. 대부분. 자, 그 다음에 이것은 대명사입니다. 대명사. 대명사 자리인데 which에 대한 선행사가 이 앞에 있어요. 선행사가. 선행사 앞에 있습니다. 그럼 그 선행사를 가지고 대명사를 쓸 때 단수면 it, 복수면 them이 됩니다. 왜냐하면 over가 있기 때문에 목적격으로서. 이거는 선행사를 대명사로 받아주는 거예요. 선행사를. 여러분이 선행사를 잘 찾아야 돼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주어 동사 다음에 코마 나고 어떤 단어가 나오고 over which 이런 구조에서는 이 콤마 다음에 접속사를 쓰면 안 된다. 그럼 뭐냐? which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를 줄여 쓴 것이다. 그래서 풀었을 때는 and나 대명사를 나눠 써봐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이렇게 따라오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올라가서 한번 봅시다. This can be used independently부터 쭉 나오죠. offer 다음 콤마 있죠. 그 다음에 the appreciation of which가 나와요. 여기서는 and 쓰면 안 된다 그랬죠. 그 which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를 풀었으니까 이때 which 가리키는 거는 the flavor of the food on offer, 제공되는 음식의 맛을 가리킵니다. 단수죠. 그래서 풀었으면 and the appreciation of it으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is understood to be personal and subjectiv인데, 자, 이것도 좀 설명을 좀 할게요. 문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주어 다음에 understand,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로 이제 to be 형용사나 명사가 올 수 있어요. 지금 수동태를 바꿔요. 그러면 주어 나오죠. be understood입니다. 그죠? 비동사 쓰고. 그럼 남는 거 이 부분이죠. 목적 보호 있는 거. 형용사나 명사입니다. 그럼 이런 구조 나오잖아요. 자, 위에 보세요. is understood to be personal and subjective.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것으로 이해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4번은 더즈가 맞냐 틀리냐. 4번 문제도 괜찮게 출제했어요. 자, 일단 앞에 콤마가 있다는 게 하나의 함정이었고, according to this conventional wisdom, 여기까지는 일단 끊어줍니다. 통념에 따르면이고, 그 다음부터 이제 주절의 주어가 시작돼요. The ceremonies and the ritual around food. 콤마 나오고 삽입돼 있죠. 이 콤마는 동격 의미입니다. 동격 의미고 콤마가 두 개 있을 때는 없다고 생각하세요. 콤마가 두 개 있으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똑같아요. 없는 거나. 그럼 실질적 주어는 the ceremonies and the rituals입니다. 여기에 대한 동사를 맞춰줘야 돼요. 주어 복수죠. 그러니까 es가 빠지고 do가 들어가야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그 다음 줄에 by 앞에 보통 pp 나오면 그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면서 수식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은 to 부정사가 주어로 나왔어요. to 부정사. 동사가 다음 줄에 이제 있죠. 근데 focus excessively on이 나오는데 부사는 동사를 꾸미죠. 그래서 focus라는 동사를 꾸며줍니다. 그리고 to miss, 놓치다라는 miss라는 동사가 to 부정사로서 보호가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오늘 문법은 비교적 까다로웠는데 1번, 2번이 좀 마음에 안 든다. 내 개인적인 주관적 견해입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해석을 갑니다. 프라미넌스는 부각시키는 거, 두드러지게 막 하는 걸 말하죠. 그래서 푸드 라이팅, 음식에 관한 글에 있어서 사회적 측면의 부각은 시사할 수도 있다. 암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대체로 보면 음식의 맛이 뒷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즉 뒤로 밀리고 있다.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라는 걸 암시하고 있답니다. 음식의 맛.
이게 이제 사회적인 활동 속에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I suspect that 대부분의 사람들은 음식을 그 음식이 서브 제공하거든요. 음식이 제공되는 사교적 상황 안에서 부차적인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음식이 제공되는 사교적 상황에서, 우리가 사교 모임 갔을 때 거기 음식이 쫙 뷔페처럼 있잖아요. 음식이 제공되는 사교적 상황에서 맛을 부차적인 것으로 여긴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although, 비록 우리의 social gatherings입니다. 사교적 모임은 그 다음에 coalesce입니다. coalesce. 이것도 모이다거든요. 밑에 각주에 있어요. coalesce, 모이다, 합동하다, 연합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coalesce. 근데 걔들도 모이다 동사 있어요. 특히 걔들은 자동차, 타동사로 다 쓰입니다. 그것도 꼭 기억하세요. 걔들은 자동차, 타동사 다 쓰인다. 여기서 coalesce는 자동차입니다. 다시 비록 사교적 모임이 음식을 중심으로 모이지만 보통 사교적 모임에는 먹을 게 많죠. 술도 있고 와인도 있고 그렇게 모이지만 이 모임의 의미는 음식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음식에 달려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뜻이죠. 먹으러 가는 건 아니잖아요. 사교적인 모임 목적으로 가는 것이지. 거기 음식이 수반되는 거니까. Flavor assist, 맛은 도움이 돼. 배를 채워주는 그런 작은 목적에는 도움이 된다. 그렇죠. 일단 뭐 커피를 마시든 토스트를 먹든 뭘 먹어야 되잖아요. 대화하면서. 그리고 일단 그것이 달성이 되면 그 맛은 그 모임을 특징 짓는 어떤 사회적 역학관계에 대해서도 배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모임을 특징 짓는 사회적 역학관계가 뭐라 할지라도 배경을 제공해 주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 배경. 핵심은 아니라는 이야기지. These 이런 사회적 역학관계는 이해가 될 수 있어. 자, 제공되는 음식의 맛과는 별개로 이해될 수 있죠. 그렇죠. 먹으러 가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그 제공되는 음식의 맛의 감상은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것으로 이해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모임 갔다 왔을 때 음식에 대해서 어떤 말도 안 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여러분 몇몇 사람들은 참 음식 맛이 좋았다 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 개인적이고 주관적이라고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통념에 따라서 conventional wisdom 꼭 외워두세요. 통념에 따라서 음식을 중심으로 한 예식이라든가 의례, 의식 즉 사회적 행사죠. 음식의 의미를 제공하는 그런 사회적 행사인 예식과 의례, 의식은 음식에 의해서 제공되는 감각의 질에만 달려있는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음식에 의해서 제공되는 감각의 질에만 달려있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계속 음식이 뒤로 밀려나고 있는 중심이 되는 내용이 아닌 의미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전체 글이. To focus excessively on flavor. 맛에 관해서 지나치게 집중을 한다는 것은 놓쳐버리는 거다. 사기 모임과 한데 너 먹는 거에 집착하면 실제로 사기 모임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죠. 다른 사람들이 싫어할 거 아닙니까? 쟤는 먹으러 왔나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맛에 관해서 지나치게 집중하는 것은 이러한 사교적 관계의 더 큰 중요성을 놓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첫 문장에 나와 있듯이 음식에 관해서 요즘 사람들이 혹시라도 중심적인 그런 핵심적인 내용이 아닌 부차적인 그런 중요성을 두는 게 아닌가라는 글입니다. 그렇죠? 뭐 각자의 생각은 다 다르겠지만 이 지문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이 지문을 통해서 복잡한 문법을 잘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내가 봤을 때 접속사 대 연습되고 보통 접속사 대자리에 what이냐 that이냐 문제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관계 부사도 나와 있죠. 선행사.
동사가 수동 형태이면 완전한 문장이다.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자동사도 있고 수일치, 그 다음 지시대명사 가리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3번 굉장히 좋은 문제였습니다. 이거 진짜 잘했어요. 그 다음에 4번도 수능에서 무조건 나오는 문제예요. 주어 동사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수일치 문제. 중간에 콤마가 있으니까 약간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거. 5번은 평양 문제죠. 부사는 동사를 꾸민다는 것까지. 문법 문제 출제했는 그런 경향성을 봤을 때는 한 70% 잘냈다. 이 정도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J가 되겠습니다. 열공하시고 오늘 토요일 오후 시간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십시오.